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박사, 나정주 원장 모시고 도표로 보는, 그림으로 보는 한국 경제,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빚에 허덕이는 우리 이 서민들의 실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빚에 허덕이는 고위험 가구,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하고 있다. 당연하죠. 근데 이제 우리 왜냐니까 예. 우리 나 박사 지난 2년 3년 동안 계속 일관되게 얘기해 주었던 것이 뭐냐니까 소득주도 성장에 급격한 임금 상승, 예. 52시간제 강제함으로써 오히려 보면은 일자리를 줄이니까 어떻게 돼요? 예. 빚을 얻을 수밖에 없고, 그나마 부동산 또 보면 이렇게 저렇게 막아놓고, 예. 그러니까 그야 마치 소단에 갇혀 있는 개구리들 마냥 좀 팔짝팔짝 뛸 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저기 가계부채 문제를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가계부채가 문제가 돼도 예를 들어서 그거를 다 갚을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갚을 능력이 있으면. 예. 기업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운영자금 많이 땡겨오지만은 뭐 흔한 얘기로 부채도 자산이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근데 갚아버리면 그 기업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갚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네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고위험 가구 개념이 있어요. 네네. 여러분들께서 아마 DSR이라는 거 최근에도 막 나오던데 그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야? 이제 이런 이제 있어서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하게 개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LTV, DTI라도 DSR은 처음 봤다네. 요새 이제 그 LTV, DTI를 통제하고 더 통제하기 위해서 DSR 개념을 갖고 왔어요. Debt Service Ratio. 예,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부채를 이거를 이제 부채가 뭐 소득이라든가 네. 자산 대비해서 너무 많다, 과도하다는 네. 걸 확인하기 위해서 네. 이제 나온 개념인데 그 부채를 소득 대비해서 너무 많다고 할 때가 DSR이고 부채를 자산 대비해서 너무 많다가 DTA입니다. 그렇네. Debt to Asset Ratio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부채를 내 소득으로 다 갚을 수 있느냐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한 게 이제 DSR이고. DSR이겠네.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뭐 빚을 갖다 끌어들였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보면은 뭐 부채 또 원리금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예. 그 40% 정도 밑이면은 예. 그래도 우리 갚아 나갈 수 있다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다 팔아갖고 또 이걸 갚을 수 있느냐 그걸 하기 이게 DTA입니다. 이건 100%군요. 예. 요거는 이제 부채 대비 자산 비율이 100% 초과하는 기구. 이건 이제 고용. 그러니까 소득은 없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내가 이것저것 자산 팔아서라도 예. 그렇죠. 메꿔 나갈 수 있으면은. 예, 문제가 없는데. 그렇네. 당연히 부채가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예. 자산이 11억이야. 예. 그러면 나중에 뻥 하면 10억 갖고 1억이라도 남잖아. 그렇죠. 그건 문제가 안 되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담보 대출이 되는 거고만 하는 건데. 그래요. 그걸 초과하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상당히 고위험 가구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예, 두 가지 엔드군요. 엔드군요. 예. 이것 그리고 이거 다 합쳐서. 예. 그러니까 소득 대비든 소득 대비 자산 대비 둘 다 과도하면은 고위험 가구로 본다. 그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대략 31만 명이었는데 31만 가구였는데 예. 2019년은 37만 6천 가구고 예. 드디어는 2020년에는 40만 가구가 되었다.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30%가 올랐네. 예. 확 점프를 한 겁니다. 이 정부 들어서. 그렇네. 이게 이제 한국은행 국정감사 이번 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따끈따끈하네요. 예. 뜨거. 그래서 이제 이런 고위험 가구가 보유한 과연 금융 부채가 얼마큼 되냐. 네네. 그래서 보니까 2017년에는 56.5조 원. 네. 근데 18년도 61조, 19년도 78.5조, 20년도 79.8조, 약 80조 원입니다. 80조 고위험. 그러니까 지금 이 근데 전체 우리 가계부채 1,800조였던 거예요? 1,800조. 예. 1,800조 중에 80조면 너무 큰 건 아니지 않나? 아니 이건 이제 이거 80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게 80조라면 이거는
80조 어마어마한 돈이다. 예, 큰 돈이죠. 80조면 죄송합니다만 북한의 1년 예산보다 많습니다. 예. 그 증가율을 보십시오. 예. 이게 아마 그냥 절대 숫자하면 감이 안 올 수 있어서 네네. 증가율 보십시오. 2018년도 8% 올랐고 19년도에 28.7%. 이게 이제 이 2019년도면은 저거 오기 전인데 코로나 오기 전인데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서 2018년도에 최저임금 16.4% 올리고 네. 19년도에 10.9%. 네. 그래서 2년 동안 약 29%를 올린. 그러니까 대략 30% 헷갈리면 예, 30% 예, 올려. 그 후과가 28.7%로 예. 고위험 가구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가 늘었군요. 왜냐면은 최저임금 하고 올리니까 최저임금 받아서 일자리 잘리니까 네. 생계는 유지해야 되지. 그러니까 급한 대로 급전 굴려야지. 급전으로 한 겁니다. 급전이라는 예, 게 보면 흔한 얘기로 뭐 사채고 보면 예, 그렇습니다. 뭐 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었죠. 음. 예. 딱 수치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고위험 가구 중에서 직업이 없는 이게 슬픈 이야기야. 이 무직 가구면 이건 나중에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저 송파동 그 뭐야 그 세모녀가 되는 거야. 예, 그렇죠, 그렇죠. 뭐 이거 빚은 져서 고위험 가구인데 예, 갚을 길은 막막하고 예, 점점 버리는 제로가 되고 그렇죠. 갚을 수는 없고 빚쟁이는 독초가고 예, 그럼 어떻게 돼? 송파 세모녀 되는 거지 뭐. 그렇죠. 그게 이게 많습니다. 간단하지 않네. 예, 18년도에 4만 가구인데 이 정부 들어 19년도에 5만 2천 가구로 늘었고 20년도에는 6만 6천 가구. 그 증가율이 30% 27%입니다. 이게 간단한 이 송파 세모녀가 이게 이제 이게 아이고 이게 걱정이네 진짜. 예.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네. 이 무직 가구 고위험 가구 중에 네네. 직업이 없는 무직 가구가 보유한 금융 부채 규모가 얼마큼 되냐?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아까 뭐 80몇 조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 몇 가구야 아까 보니까 6만 6천 가구가 예. 지금 6조 5천억. 예. 그러니까 대략 한 가구당 뭐 1억이 되나 1천만 원이 되나 모르겠다. 나누기를 잘 못해요. 예. 하여튼 그 예. 이 사람들한테는 이거 무직이니까 그렇죠. 직업이 없으니까 예. 이제 파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아주 위험한 건데 이게 2016년도 박근혜 정부 때 말에 네. 3조 원이었는데 네. 2020년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6.5조. 이야, 이 끔찍하다 그죠. 근데 나누기는 뭐 6조 5조 원에 6만 이렇게. 저희 맨날 계산기 갖고 하다 보니까 나도 6천 맞다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계속 제가 왜 그러냐면 계속 어설프게 얘기했다가 잘못 얘기하고 6만 그러니까 6조를 6만으로 나누니까 6만에서 예. 6만에서 죄송합니다. 6만에서 만에서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맞네 1,000만 원 같은데 아이고 나중에 1억은 아닌 것 같다. 예. 예. 하여튼 그게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또 주의할 게 뭐냐면 2020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아까 19년도도 있지만 2020년도. 네. 20년도에는 왜 올랐을까요? 이게 20년도는 저거지. 19년도도 그러고 20년도도 29년도는 소주성이고 예. 20년도는 저거 아니에요? 우리 저 코로나 때문에 예. 그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아주 영세 상인들, 영세 자영업자들 뭐 등등등 하면서 일자리 쫓겨나고 네. 저 비정규직들은 쫓겨난 것도 있고 자영업자는 쫓겨나지 않았지만은 임금이 오르니까 운영비가 뭐 안 되니까 땡기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그러니까 이게 다 영끌 개념으로 네네. 아니 내가 진짜 능력 소득 대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산 대비도 안 되지만은 남들 다 사는데 지금 오르니까 나도 그냥 다 끌어갖고 사는 그런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예. 이게 보면 이 한 가지로 참 영혼 없고 철학 없는 국가 지도자 선장을 만나면 이렇게 배가 난파선이 되는구나 네.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면서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좌파 친구들 평생 내 땀 흘려서 돈 한 번 못 벌어본 자들 그래서 세금 갖고 이리저리 또 세금 내지는 찬조금 갖고 평생을 먹고 살아왔던 자들 그들이 국가 운영을 하니까 나라가 조만간 거덜나겠구나라고
2016, 2017년 얘기 안 했던 것이 딱 5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2022년 3월 9일 정말 선택 잘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지금 보면 문재인은 지금 이재명 얘기 나오는데 이런 얘기 조만간 나올 거예요. 예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경찰청 피하다가 검찰청 만나고 노루 피하다가 법 만나고 네. 문재인 피했더니 이재명 만나더라. 그렇죠. 그런 말이 아마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베네수엘라 같이 폭삭망한 나라에서 나라 그야말로 다 쓰러져가는 기둥 붙들고 한탄하지 않게끔 우리 제대로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저 기본소득 저기 연 100만 원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연 100만 원 아니라니까. 월 83,000원이라니까. 오늘 우리 선배가 딱 보내왔어. 예. 이 국민들 속이는 것 중에 그 말장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100만 원 그러면 무지하게 많은 것 같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연을 붙였죠 앞에. 근데도 연을 붙여도 사람은 연에 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에 쏘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월 83,000원. 맞습니다. 예, 나누면 월 83,000원. 월 83,000원 주겠다고 나라 국간을 털어 자시겠다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산수만 계속 봐도 네. 그러니까 월 83,000원이면 우리가 약 5,200만 원이니까 52조예요. 네. 연 52조를 현재 있는 데다가 더 걷어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게 지금 이걸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 머리 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대장동. 아니. 대체 화천대유. 아니. 초과 수익 환수하고. 아니. 그거는 한 해뿐이 안 되고 머리 쓴 게 이제 이게 주택에다가 이 문재인 정부는 이 좀 어떻게 보면은 머리를 못 썼는데 주택에다가 세금 많이 때리니까 반항이 심하고 전 국민들을 이게 같이 서민한테도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머리 쓴 게 토지에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딱 때리는 걸 했거든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국토보유세. 국토보유세? 예, 근데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현재 우리 전체 토지를 통해서 벌어진 세금이 네. 8조입니다, 연. 네. 근데 연 52조를 그러면 커버하려면은 네. 얼마를 더 해야 됩니까? 짜면 되지. 짜도 한 2배를 했다. 8조에 그럼 16조 했다. 근데 16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대장동 화천대유 하신 분이면 마른 수건에서 물을 빼고요. 바싹 마른 오징어에서 홍수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러분 과연 어떤 나라를 원하십니까? 올바른 선택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만은 정말 제대로 우리 정신 차리고 현혹되지 말고 사기당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우리 국민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황태순의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